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거가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가 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네. 아니, 돌파 그런 패턴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사실 좋잖아요. 왜냐면 네. 내가 산 가격보다 최소한 마이너스가 그렇죠. 아니니까. 근데 이제 눌림목이 발생한 경우도 상당히 네.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눌림목의 그런 기울기 같은 경우에 뭐 짧게 발생하면은 뭐 마이너스 5% 정도 발생할 수 있지만 네. 정말 많이 발생하면은 뭐 마이너스 10% 20% 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이제 한 종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종목을 10개 정도로 나눠서 최소 내 10개 정도. 내 잔고를 10개로 나누고 네. 그리고 10개 종목으로 나누고 한 종목도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거에 4분의 1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네. 한 25 정도만 들어간다. 맨 처음에 들어갔을 원금이 때. 100이면 네. 10종목으로 나누면 1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4분의 1로 나누니까 2.5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정도. 2.5만 들어가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게 10% 떨어지면 네. 또 2.5를 들어가고 그리고 20% 떨어지면 또 2.5, 30% 떨어지면 또 2.5. 그래서 4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만나본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손절 라인 잡고 떨어지면 자르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확실히 좀 차별화가 나오긴 네,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진짜 제가 돈 번 비결은 네. 이 분할 매수에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라고 세력이 네. 그렇게 개미들이 뭐 호락호락하게 돈 먹게 안 두거든요. 네네. 흔들고 내리고 뭐 어떤 때는 반토막도 내고 그렇죠. 막 그렇거든요. 네네. 그거를 당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종목으로 나눈다고 그걸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이게 세력이 이제 작전을 펴서 가격을 뺀다 그러면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아. 바로 날아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4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혹시 그 분할 매수하는데 계좌 하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전에는 4계좌 4분할 방법을 썼고 요새는 2계좌 2분할 방법을 썼는데 전에는 계좌를 4개 나눠가지고 네. 10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개 종목을 내가 샀어요. 네. 근데 얘가 이제 100에 샀어. 네. 근데 10%가 빠졌어. 그러면 두 번째 계좌에 이걸 네, 두 번째 분할, 계좌에 네, 삽니다. 네. 그리고 또 10%가 빠졌어. 그래서 20%가 빠졌으면 세 번째 계좌에서 이걸 사요. 그리고 30% 빠졌으면 또 네 번째 계좌에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고 또 그 다음 종목을 살 때는 또 지그재그로 처음 살 때는 이 네 번째 계좌에 사.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제 10% 빠지면 세 번째 계좌에 사고 20% 빠지면 두 번째 계좌. 네. 그리고 30% 빠지면 첫 번째 계좌.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야 이 계좌별로 이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으면서 나중에 주가가 코로나 사태 때처럼 폭락할 때도 전 계좌가 고루 빠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는 거를 다 1번 계좌에서만 산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 같은 때 오면 이 계좌는 너무 손실이 많아갖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지그재그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냥 계좌 하나에서 다 하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나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계좌 분리를 해놓고 매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계좌별로 나눠서 하시는 그런 이유가 제가 이제 보는 바로는 약간 심리적인 그런 요인을 최대한 또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요. 네 계좌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에 30% 떨어졌어요? 그러면 30% 떨어진 종목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와서 이제 얘가 20% 정도 떨어진 수준이면은 10% 팔고 이익이 분리해서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산 거는 10% 이익이겠네요. 네, 그럼 일단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산 게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래서 이 부분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은 그런 부분적인 이익 계산이 안 돼요. 세력은 내가 이번에 1,00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물론 살 때는 여러 가지 분할로 사지만 통째로 계산이 되거든요. 물론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10개 계좌나 100개 계좌를 동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1,000억 넣었는데 가격을 끌어올려서
뭐 30% 올려서 300억 남았냐, 아니면 300억 밑졌냐, 네. 이게 통째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부분이익 실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은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분이익 실현이 네. 가능하고 그게 다 내 계좌에 남는 거로 꽂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쌓여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력보다 그 유리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스탠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명명하기를 세력은 부분 철수도 안 되고 부분 이익 실현도 안 되고 네. 이거가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파고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세력을 역이용한다라고 네네. 하신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계좌로 나눠서 부분 네. 이익 실현을 하면서 네네. 빠져나오는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얼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 떨어지면은 다른 계좌로 또 사고, 뭐 B 계좌로 사고, 또 10% 떨어지면 C 계좌로 사고. 근데 그 주식이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네. 뭐 10% 오르면은 다시 또 C 계좌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네네. B 계좌에서 또 10% 오르면 또 이익 실현을 네네. 하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들어갈 때는 네. 그런 기준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도 뭔가 기계적으로 뭐 10% 룰이라는 게 있나요? 네네. 그렇죠. 매도는 네. 항상 그 10% 이익이 나야 매도를 하는 거죠. 네네. 아주 무거운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종목은 5% 이익만 보고 나오고 네네.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네네. 무거운 종목들은 5% 이익 보고 대개 종목은 네. 10% 이익이 나야 팔죠. 그러면은 딱 그냥 진짜 무거운 대형주는 5%. 네. 그리고 다른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0%.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아예 딱 정해놓고. 네, 이 상종가 가도 네네. 나는 10% 나오면 팝니다. 무조건. 예.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그걸 아예 보면은 시스템화했습니다. 그 10%딱 이 보시면 나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박스권 장세에서는 되게 유용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약간 뭔가 상승장이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10%만 먹고 빠져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약간 좀 기회 이익 이 부분을 네네.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또 궁금증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거를 뭐 아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10개 종목을 4번에 나눠서 사면 모두 40번의 매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게 한 종목을 4번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드뭅니다. 그렇죠. 드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탐욕에 또 눈이 어두워서 이 종목 수가 20개, 30개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40개라는 거는 불변이잖아요. 이 40개 중에 하나를 팔아야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보통의 경우는 종목이 이제 일반 초심자나 뭐 개미들은 종목이 살 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단지 돈이 없어서 이게 지금 다 잔고에 잡혀 있어서 그 못 사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이걸 하나 팔면은 그날 바로 또 그만큼 또 사니까 이게 그 노는 게 아니고 계속 회전이 되는 거죠.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20% 30% 못 먹었다고 그 섭섭해하고 아쉬울 게 아니고 이 판돈 갖고 또 사서 사면 되니까. 내일 또 남기면 되고 모레도 남기면 되고 계속 그렇게 아주 선순환으로 이렇게 기계 공장에 기계 돌아가듯이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하기 때문에 전혀 섭섭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네. 이게 사실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번에 나눠서 하니까 네. 최대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네네. 내가 최초 매수가보다 떨어졌을 때 네네. 그때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내가 이제 신이 아닌 이상 종목을 100%다 맡겨볼 수 없잖아요. 손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절은 손절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자기가 주로 초보자는 자기 매수 원가, 두 번째는 이제 손절 예상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 딱 보다가 아냐 느끼면은 탁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동물적 감각, 동물적 감각으로 하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뭐랄까 적당량으로 고수가 되면 적당량으로 배팅을 조절하면서 손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고수 경제에 오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다섯 번째가 막무식하게 무손절. 나는 절대로 손절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존버라고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제 이 매매 시스템에서는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세력이 이탈할 때만 세력이 또 중간에 본의 아니게 뭐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버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세력이 이탈을 할 때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 세력 이탈 시그널이 뭘까요? 그러면? 세력 이탈을 시그널은 이제 주로 갭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하면서 가격을 치고 올리다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장대 음봉을 만드는 경우. 이게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약간 고점에서 개미를 털면서 빠져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도 일어나고 중점에서도 일어나고 저점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고점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뭐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저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갭상승,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먼저 빠져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예. 혹시 뭐 그거 말고도 또 이탈 신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탈 신호는 이제 그거 말고 신고가로 쫓아갈 때는 신고가로 쫓아갈 때도 거래량을 실린 장대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나와야죠. 제가 이제 주로 저가 위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터널하고. 근데 여기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을 뚫고 내려오는데 뚫고 내려오는데 이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서 바닥을 뚫고 내려오면 손절을 안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거래량을 왕창 동반하면서 그 바닥을 지하실 한 3층을 파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지하실이 뭐 1, 2층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더 만들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손절을 해야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종목을 되게 많이 좀 핸들링 하시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지껏 10여 년 동안 본 차트스만 해도 뭐 500만 개가 넘고 요새 500만 개 어떻게 또 계산하셨어요? 요새도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1000개요? 예. 와.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12시 반에 부터 이제 1차로 등락률 상위 종목을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100개씩 이게 각 증권사마다 다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걸 조회를 하면 20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00개를 다 조회를 해봅니다. 일일이. 다 조회를 해서 그 중에서 장대 양봉이 저점에서 돌아서 장대 양봉이 뭐가 발생했나, 그거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시 반에도 하고 2시 넘어서도 하고. 하루에 2번 정도? 예, 하루에 2번 정도. 그리고 또 관심 종목에 있는 거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개 이상의 차트를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200개 종목 중에서 틀림없이 좋은 종목이 1개에서 5개 사이에 보통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관심 종목에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200개 종목을 다 고르는데 1차로 고르는 데는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종목 1개당 거의 한 6초 정도? 그냥 거의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차트 하나 보고 판단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죠.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검색식 같은 것도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활용 안 하고 이렇게 쫙 그냥 보신 그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이제 전에는 검색식을 저도 한 300개 이상 만들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좀 정교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검색식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나 증권회사에서 자동으로 띄우는 상위 100개, 코스닥 100개, 코스피 100개 그거나 거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괜히 검색식 만들어내라고 애쓰지 말고 너무 또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하는 것보다 매몰돼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재료는 아예 안 보시나요? 이슈라든지 뭐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약간 그런 테마나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봅니다. 아예 안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선입관념이 생기고 사야 될 때 못 사게 되고 팔아야 될 때 못 팔게 되고 요새 2차 자율주행이니 2차 전지니 또 메타벅스니 NFT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그게 보통 내 귀에 들릴 때는요, 거의 끝물입니다. 보통 얼마 전에 게임주, 엔터주 아니면 할 게 있냐? 맞아요. 벌써 한두 달,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 불같이 날려들었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저처럼 하면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세력이 돋는 종목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종목들을 그렇게 많은데 굳이 뭐 날아가는 종목 아니라도 제 수준의 이 주식시장에 모든 돈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먹을 만큼 나오고 내가 뭐 1년에 나는 뭐 30% 이상, 50% 이상 이렇게 이익을 취하면 된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먹고 나와야지 다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또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저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뭐 재무제표 분석, 뭐 ROE, 뭐 기타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해갖고는 뭐 저기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대신 제가 갑자기 또 상장 폐지라든지 뭐 재무제표 분식회계라든지 또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뭐 1880억 횡령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거 뭐 10몇만 원 하는 주가가 대기업도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뭐 꼭 저가주라고 발생하고 고가주라고 발생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내 번 돈의 20-30%는 그 대가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어낸다. 속된 말로 충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가 처음에는 20-30% 이렇게 설정을 하고 했는데 실력이 늘면 기어내는 돈이 1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당금이라고 하는 20-30%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건 내 게 아니다. 네, 내 마음속으로 이건 내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0억 벌었다. 그러면 그 중에 1억은 항상 기어낼 자세가 시장에 돌려줄 마음을 하고 하는 거지. 각오를 하고. 그게 약간 실력이 좀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2억에서 3억이고. 네, 20-30%고 실력이 무르익으면 1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